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정부입니다. 자, 제가 10월 11일 날, 고추 두둑 수분 측정을 하고요. 오늘 16일입니다. 오늘도 한번, 두둑 측정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분을요. 네, 고추가 가기 전에 잠깐 온도 좀 보여드리려고 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 역광이어가지고. 지금 최고 온도 30.2도, 그리고 최저 온도가 12.5도 정도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가기 전에 국화 올해 3억 받은 건데요. 국화 하얀색 국화가 엄청 많이 폈네요. 네. 여기는 노란색 국화가 이렇게 폈고요.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는데 감이 이렇게 좀 많이 말랐습니다. 꽃감 만들려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지금 널어 놓은 건데 아주 잘 마르고 있습니다. 들깨가 지금 많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널어 놨고요. 자, 오늘도 요거 믿거나 말거나 측정기로 수분을 측정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며칠 전 온도가 거의 한 5도 정도까지 최저 온도가 한 5도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어제가 온도가 좀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완전히 뭐 여름 날씨처럼 뜨거워요. 액비도 안 주고 지금 물 관수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방울토마토는 훨씬 더 지금 보면 깨끗하고 생기 좋습니다. 열매가 계속 달리고요.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아직 이게 식물, 그러니까 지금 방울토마토나 가지나 뭐 고추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낮에 온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다 이렇게 피어나가지고 저번하고 많이 틀리죠. 저번에도 이제 비어져 있었는데 지금 아주 많이 말랐습니다. 이제 털어서 수확만 하면 되는 그런 정도까지 아주 바짝 말랐네요. 가지도 지금 보면 뭐 엄청 아직도 세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 가지 달려 있고 여기 노린재가 있네요. 노린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오는 겨울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창고 쪽에 이렇게 뭐 정리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있습니다. 노린재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고추는 지금 날이 뜨거워서 그런 건지 뭐 날씨가 좀 밤낮이 온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힘이 뭐 예전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 입구 쪽에 한번 수분 측정 한번 해볼게요. 자, 꽂아 보겠습니다. 한 30% 정도. 지금 비가 안 온 지가 꽤 됐습니다. 저번에 비가 오고 나서 안 왔으니 저번에 제가 11일 날인가 아마 이거 측정을 했고 11일 전에 아마 한 이틀인가 전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전에 비가 오고 그 이후로는 지금 비가 전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30% 정도 있네요. 자, 옆에 한번 또 찔러보겠습니다. 어이구, 여기 들어가지가 않네. 자, 이쪽 한번 찔러볼게요. 자, 여기는 보면은 한 60% 정도, 한 50에서 60% 정도. 이게 안에가 구멍이 좀 많이 뚫려 있는 그런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수분 증발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이 있지만 여기는 지금 그래도 저기보다는 이쪽 처음에 찍었던 데보다는 조금 수분이 더 있죠. 한 50% 정도.
네, 가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한 10일 날인가 뭐 9일 날인가 10일 날 왔었으니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수분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5, 60% 정도 일단은 처음에 측정해 봤을 때는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예. 그리고 뭐 고추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섯물 고추를 그 전에 그러니까 11일 측정하기 전에 벌써 수확을 한번 어머니께서 조금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수확을 하진 않았습니다. 수확할 것도 없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추가 익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벌써 한 일주일이 넘었는데 수확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마지막 고추 수확하고 나서 일주일이 넘었는데 뭐 이렇게 빨개지는 것들이 없는 거 보니까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나방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기 그 포충망 쪽에 가보면 이제 뭐 좀 있는지 없는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잠자리가 이렇게 고추 잠자리죠. 빨간색 잠자리가 좀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게 두세 마리 이렇게 날아다니네요. 저쪽에 위에도 붙어 있고요. 지금 시점에 그 잠자리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가을에 좀 있는지 원래는 조금 더 더울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고추는 지금 보면 뭐 상태는 더 크거나 뭐 그러진 않고요. 뭐 이전에 그 탄저 먹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야, 얘 지금 짝짓기 하나 나와요. 볼까요? 몇치인지 여기 두 마리가 붙어 있죠. 여기 두 마리가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건드려도 안 움직여. 위에 있는 게 하나 있고 요 아래쪽에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네요. 방해하지 말고 좀 지나가죠. 자, 포충기 쪽에 왔습니다. 거미줄이 여기가 엄청 많아요. 일단 들어가는 데는 문제 없고. 자, 나방이 한 마리가 있네요. 아래쪽에 한 마리. 아직 온도가 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많이 낮았으니까 한 5도 6도 뭐 이렇게 됐어서 나방이 별로 없었던 모양인데 뭐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지금 뭐 제가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오는 거라. 하지만 아직 한 마리가 좀 날아다니는 것들이 보여요. 저쪽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잠자리 방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포충기 있는 쪽에도 한번 수분 측정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했었으니까 한 50% 보시면 한 50% 정도 수분을 유지하고 있네요. 40%, 50%좀 살짝 떨어졌죠?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는, 어이구. 제가 이제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니까, 온 지 일주일 정도 되다 보니까, 거미줄이 이렇게 다니는 길에도 많이 쳐놨네요. 나비들도 있고. 사실 지금 뭐 고추나무는 크게 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아직 살아있다 정도. 아마 지금 다른 곳은 아마 다 지금 보니까 다 밑둥을 잘라가지고
고추 이파리가 다 말라서 이제 뭐 고추 따거나 아니면은 다 정리가 이제 아마 됐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아직 밑둥을 제거하지 않았고요. 들게 말려놨어. 특별하게 고추가 아직 뭐 죽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세력이 약해졌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약간 말라 있다. 좀 밤에 아무래도 온도가 낮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10월 말까지는 가능하면 좀 유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낙엽이 져서 떨어지면 더 좋고요. 여긴 좀 빨간색이 있네요. 여긴 좀 빨갛게 이렇게 빨갛게 익었습니다. 노린재. 노린재는 진짜 보십시오. 빨갛게 익은 게 조금 돼요. 여기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있네요. 익은 게. 들깨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저쪽에는 저희 건 아닌데 배추 저렇게 심으셔가지고. 자, 토마토가 사실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좀 익어주면 좋으련만. 자, 여기 토마토 있는 쪽에도 한번 수분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달리기는 많이 달렸는데 그냥 녹색이네요. 빨갛게 익지는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잘 모르겠네요. 이건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토마토 밑에도 이렇게 주렁주렁. 역시 토마토 종류는 수분이 액비가 좀 많이 없어야. 자, 여기도 한 50% 정도 있겠네요. 지금 60% 찍었다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은 제가 호밀 멀칭만 해놓은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톱밥 멀칭 해놓은 곳은 아니고, 이쪽은 이제 톱밥은 저쪽 건너편에 멀칭 해놓은 거고. 그래서 토마토도 이렇게 열리기는 하는데 깜깜합니다. 아주. 엄청 많이 컸네요. 이렇게 벌레 먹은 것도 있고, 여기 뭐 무슨 포도처럼 이렇게 달렸어요. 보시면 여기도 이거 달려있고요. 자, 한번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뱀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 다녔네. 여기는 다 비워버리셨네. 여기 풀난 거 다 비워버리셨네. 아이고, 이거 언제 비셨지? 그냥 풀은 놔둬도 됐는데. 근데 어차피 그 씨앗 다 떨어져가지고 아마 여기 내년에도 충분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저거 다 잘라버렸네. 망 자르면 안 되는데. 비지 말지. 그냥 이 망을 다 찢어놨네. 이 망을 다 찢어놓으셨어요. 이 망을 못 쓰는데 또 내년에 써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 풀은 왜 풀을 못 놔두고 또 이렇게. 저기 토마토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컸어요, 저쪽에 보면. 아휴, 여기가 다 찢어졌어요, 이렇게. 왜 찢어졌을까요? 이게 뜯어내면서 아마 찢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약해갖고, 제가 나중에 그 밑둥을 자르든지 하긴 할 건데, 자르고, 그래서 이걸 걷어 올리거나, 아니면 이거 뭐, 위 걷어 올리고 자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전정가위로 조금 잘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둥을 자르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워낙 약해서, 얘가 망이 내년에 아마 새로 또 설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원래 이제 이거를 재활용해볼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있는 거 뜯으시면서 일부러 자르지는 않으셨을 거거든요, 아마. 근데 저렇게 잘라진 거 보니까, 뜯어내면서 아마 끊어진 것 같아요. 뭐 오래 버티지는 못하겠죠. 약하니까. 여기 한번 수분 측정 한번 해볼게요. 돌아왔으니까. 이거 지금 저기 그 시드름 증상 있는 곳이거든요. 자, 그죠? 확실하게 이 톱밥이 있는 곳은 수분을 엄청 잘 갖고 있어요. 거의 안 떨어지고 있죠. 보시면 90% 정도. 네. 그리고 여기 특히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수분이. 옆에 한번 찔러볼게요. 뭐 옆에도 비슷하네요. 또 80% 정도 내려가 있는데, 와, 지금 시간이 3시가 넘었는데도 엄청 뜨겁습니다. 네. 여긴 그래도 고추가 좀 많이 자랐네. 보니까 좀 컸어요, 많이. 이렇게 뭐 익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컸네요, 많이. 이쪽은. 여기도 다 톱밥 멀칭을 해놓은 곳입니다. 이쪽도. 여기까지도 다 톱밥 멀칭 해놨고요. 여기는 2줄. 톱밥 멀칭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분 유지하는 데는. 호밀 멀칭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재보니까 저쪽은 한 50% 정도? 근데 물론 이쪽이 이제 또 그늘진 곳이어서 더 수분을 잘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지금 이쪽은 다 그늘졌잖아요. 저쪽은 그래도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쪽이 더 많이 우거져 있고 저쪽보다는. 예. 그래서 이건 뭐 1대1, 정확하게 둘을 뭐 1대1로 비교해서 볼 수는 없어요. 예. 저쪽은 좀 세력이 좀 약하고 여기 세력이 좋고 넓게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저쪽은 이제 해가 이렇게 뜨는 쪽이고 이쪽은 이제 해가 지는 쪽이거든요. 이쪽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더 해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쪽 이쪽 그 토양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거를 뭐 톱밥이 더 좋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얘가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톱밥을 좀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게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톱밥과 호밀을 이제 반반 섞어서 이렇게 멀칭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일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장소도 필요해. 그리고 톱밥을 놓고 또 거기다 호밀을 또 놓고 그걸 섞어서 그걸 또 이제 담아서 이렇게 멀칭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톱밥을, 그러니까 호밀을 먼저 깔던, 톱밥을 먼저 깔던, 톱밥을 먼저 깔던, 호밀을 먼저 깔던 상관없이 그냥 먼저 깔았다. 그럼 그 다음에 호밀 깔았다. 그럼 그 위에 톱밥. 톱밥 깔았다. 그럼 그 위에 호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한번 호밀 깔고, 한번 톱밥 깔고, 한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뭐 들깨대를 또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고추대도 깔고 풀도 덮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그재그 이렇게 해서 척척이 쌓아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원래 1호기, 우리 1호기 포충기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원래 이게 1호기죠. 볼게요. 여기 한 마리 들어가 있네요. 두 마리. 세 마리? 두 마리 정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니, 뭐, 그거 한 마리, 두 마리 잡자고 이거를, 뭐, 지금까지 해놓는 뭐,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지만, 뭐 정보를 본 거죠. 이제 저희 밴드에 보면은 곤충 관련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우리 포충기가 아니라 우리 뭐 막걸리 트랩 이런 거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이렇게 영상 올려주시는 분들, 곤충 박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죄송하게도 성함을 잘 기억을 못해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기상 박사님이라고 했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름을. 예,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거기 보면 이 나방 한 마리가 알을 한 100개에서 200개 뭐 이렇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몇백 개씩 난대요, 알을. 그러면 제가 요거 한 마리 잡음으로 인해서, 요 나방 한 마리 잡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100마리다. 그럼 100마리의 나방이 번식하는 걸 제가 막은 겁니다. 두 마리 잡으면 200마리, 100마리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몇백 마리라고 했거든요. 200마리인가 300마리인가. 그러니까 많은 양의, 그러니까 몇백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양의 알을 낳는다, 한 마리가.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개체수를 줄인다는 개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사실 이거를 약으로 방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약은 방제를 하게 되면 나방이든 뭐 노린재든 묻어야 돼요. 그 개체에 그 약이 묻어서 거기에 침투를 하거나 그 약을 흡입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작용기작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지만이 죽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뿌려놨는데 걔가 와서 붙었다, 앉았다가 갔다,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물론 농약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자담식의 뭐 은행이라든지 자담 오일, 자담 유황 같은 경우에는, 뭐 유황은 살충제가 아니고 살균제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의 그런 얘가 좀 약간 이렇게 따끔따끔거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효과는 있을 거예요, 일정 부분. 어찌되었든 간에 그게 묻어야 그 곤충이 흡입을 하거나 약을 뭐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은 뭐 먹거나 아니면은 몸에 묻거나 뭐 이게 약간 요렇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간섭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걸 내가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방제로 그걸 잡는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충일 때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약으로, 그러니까 방제를 해서 잡는 경우는 애벌레이거나 뭐 이럴 때, 애벌레 유충일 때, 유충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애벌레 유충, 하여간 그럴 때 걔가 날아다니지 못하니까, 그럴 때는 이파리나 이런 데 묻어 있으면 내가 약을 뿌려서 그 약이 침투돼서 죽인다, 이 개념은 맞아요. 근데 그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겠죠. 그쵸? 알 낳기 전에 제가 알 낳는 몇백 개의 알을 낳는 그 성충을 내가 잡아낸다면, 굳이 내가 몇백 마리를 잡기 위해서 방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방제 개념이 아니라 예방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애벌레 같은 거는 못 걸어들이죠. 애벌레가 이거 뭐 빛을 봤다고 해서 일로 오는 게 아니니까. 빛을 봤다고 오는 건 성충이 되었을 때나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두 가지를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물론 이제 방제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 저처럼 올해같이 이렇게 무방제를 해서 물론 이렇게 나방 피해를 많이 입긴 했지만, 무방제를 계획하신다면 한 번쯤은 뭐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 아닌가. 특히 나방, 모기 이런 것들은 불빛을 쫓는 곤충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여기 밑에 있는 게 다 올 한 해 잡은 개체들입니다. 예,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얼마나 많은
나방을 제가 성충을 잡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그로 인해서 그만큼의 번식을 하려던,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줄인 거죠, 숫자를.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저희가 수확을 했다. 근데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매년 이거를 계속해서 개체수를 줄여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방제를 하지 않고도 물론 일정 부분에 대한 피해를 입겠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방제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그죠? 물론 방제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고추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배 농사도 짓고 고추 농사도 짓고, 예를 들면 뭐 마늘, 양파, 뭐 들깨, 참깨, 고구마, 감자 이렇게 조금씩 소소하게 텃밭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 방제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가급적이면 방제를 하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그거를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만이라도 내가 이제 재배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춘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제작을 하면 이렇게 제작하는데 한 4만원, 5만원. 물론 이제 그 환풍기를 뭐 얼마나 잘 빨아들이는 걸로, 비싼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예. 요걸 만약에 뭐 이제 좋은 걸로 해서 환풍기를 뭐 10만원짜리로 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환풍기 가격만 10만원이니까 나머지 하면은 뭐 10만원 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요거 환풍기 어차피 요 불빛을 보고 왔을 때 빨아들이는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주 강력한 힘으로 빨아들이는 그게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한 5만원 정도? 그리고 약간의 시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전선 같은 거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전선도 이렇게 끌어와야 될 테고, 뭐 제가 이제 만약에 저 말고 이제 요걸 만드시는 분이 좀 약간 뭐 전기 쪽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 능력자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태양열 판 붙여갖고 전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태양열로 해가지고 낮에 햇빛을 이용해서 밤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전구랑 그 다음에 요 환풍기를 돌릴 수 있는 그렇게 메커니즘 만들 수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전선 안 끌어갖고 와도 되겠죠. 예.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능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전기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쭉 끌어갖고 저쪽에도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요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야, 이거 해충만 잡겠냐, 이게. 이충도 잡지 않냐. 맞습니다. 인정해요. 예. 해충만 들어가는 게 이충도 들어가.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사랑하는 우리 사마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사마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사마귀? 여기 사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사마귀는 저한테 이충입니다. 근데 저기 들어갔어요. 왜 제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이 안에 나방이 많으니까 여기 이 주변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사마귀가 이제 보였는데 요 안에 이제 몇 마리가 들어갔어요. 여기 사마귀만 들어가는 게 거미도 들어가요. 거미도 쳐놔요. 여기다가 안에다가. 왠지 아세요? 요 안에 모기가 많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어차피 얘가 포춘기가 잡아주니까 여기서 그냥 먹고 살겠다 이거예요. 그냥 곤충들이 아주 그냥 영리합니다. 특히 거미 굉장히 영리하다고 하고요. 사마귀도 영리한 것 같아요. 거미도 영리하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사마귀도 못지않아요. 이 안에 이 밖에서는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기어가지고 이리로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잡아먹고 살아요. 예. 근데 일단 말이 좀 이제 지나갔는데 어쨌든 얘가 꼭 나방이나 우리 이 고추를 재배하는 이 재배지의 그러니까 해충이겠죠. 재배지의 해충만 얘가 잡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요 앞에서 뭐 신분증 까고 예를 들면 넌 이충이니까 나가, 들어오지 마. 해충이니까 들어와. 이게 아니라 얘는 그냥 불빛을 따라온 모든 곤충들이 다 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충들도 여기 들어갑니다. 예, 잡혀요. 예. 맞아요. 근데 익충보다도 해충이 더 많이 잡힙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방이 엄청 많거든요. 나방은 저는 다, 제가 지금 재배하는 곳에 해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익충은 잡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충이 더 많이 잡힌다. 나는 해충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지, 익충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틀려요.
반대로 제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방제를 하실 때 해충만 죽이고 이충은 안 죽이나요? 그 방제 농약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충이고 해충이고 다 죽여요, 그냥. 다. 같은 형태의 것들은. 예를 들면, 노린재도, 고추를 가해하지 않는, 예를 들면, 고추를 가해하지 않는 노린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해를 안 주는 노린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노린재 방제를 하면 노린재 다 죽어요. 개든 아니든. 예? 근데 그거는 더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는. 왜냐면 그 과원에는 다 없잖아요. 아예. 어떤 분들은 보면 농약을 엄청 많이 합니다. 고추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고추 농사를 와서 이제 여기 3년밖에 안 된, 3년 전에 와가지고 고추 농사를 하고 배 농사 하면서 왜 고추 농사를 했냐면 고추가 가장 귀농을 하던 기촌을 하던 텃밭을 하던 뭐를 하던 가장 기본이 되는 작물이라고 들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고추가 약을 진짜 많이 합니다. 막 3일에 한 번, 막 4일에 한 번 이렇게 막 해요. 약을. 그 화학 농약을 막 그냥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막 그렇게 해야 피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깨끗한 고추를 판매할 수 있어요. 방제를 예를 들면 뭐 일주일 뭐 열흘 지나서 막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여기가 뭐 토양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여기에 그런 해충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농약을 해요. 그래 내가 먹을 건데 농약 많이 해가지고 내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토양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사실 시작한 게 유기농 자담식 방제가 처음이었고 그걸 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이렇게 초반에 진딧물이 자연스럽게 무당벌레에 의해 사라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무방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충기 같은 거 설치하고 크레졸도 설치하고 예?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충이 잡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충이 더 많이 잡히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지금까지 놔두는 이유는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 나방을. 내년에 개체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제가 끝까지 해놓을 겁니다. 아마 10월 말, 뭐 11월, 하여간 안 잡힐 때까지 할 예정이니까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도 한번 수분 측정해 보겠습니다. 포충기 있는 쪽에. 자, 여기도 보면은 한 50%에서 60%. 50에서 60% 정도, 조금 더 찌르면 아마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예. 60% 정도, 이 정도 있네요. 그러니까 톱밥 쪽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수분이 많이 유지가 되는 것 같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멀칭을 하신다면 톱밥하고 풀하고 그 다음에 호밀 뭐 이런 들깨떼 뭐 참깨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같이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뭐 호밀을 멀칭했지만 그 위에다가 또 톱밥을 또 멀칭하고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물을 안 주고도 농사 지을 수 있다면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만하다고. 그죠? 매년 여기다가 점적 호수를 깔고 걷고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면 여기 막 유기질증이 계속 쌓이다 보면 지금 뭐 이제 올해 제가 한 해밖에 안 했지만 여기에 또 내년에 이 톱밥 위에다가 예를 들면 올해도 요 깨때도 제가 올려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고추때도 올려놓을 거고 그리고 내년에 또 호밀 잘하면 호밀때도 또 올라갈 거고 여기다가 또 제가 톱밥 구에다가 톱밥도 또 깔아 놓을 거고 그러면 이 층층이 계속 쌓일 거잖아요. 예. 흙 말고도 그 위에 유기물들이 쌓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안에 온갖 미생물과 곤충들이 같이 서식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럼 뭐 지렁이도 많이 생기게 될 거고 두더지도 생기게 될 거고
저는 두더지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두더지가 이 고추 나무에 피해를 주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본 건데, 원래 두더지는 이 표층보다도 좀 더 깊은 곳에서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밑에가 너무 딱딱하게 닫아져서 경관층이 되어버려가지고 거기를 팔 수가 없대요, 두더지들이. 그러니까 이 고추가 있는, 고추 뿌리들이 있는 그 위까지 올라와서 거기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뿌리를 막 건드려 놓으니까 고추가 막 죽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두더지를 쫓으려고 막 뭘 달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저는 두더지 피해는 여기 여태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아직 이제 이게 뭐 홈을 심은 지 한 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여기 두더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여기는 또 우리 고양이들이 쫙 여기 진치고 있어가지고 길고양이들이 두더지 새끼들을 막 잡아다가 막 가지고 와요. 고맙다고, 밥 준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두더지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해요.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줘서 이 농장 주변에 계속 머물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걔네들이 꼭 그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본인들이 뭐 이렇게 좀 사냥할 수 있는 두더지라든지 쥐는 확실하게 없고요. 두더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뱀이라든지 뭐 개구리 뭐 이런 것들도 뭐 물론 그 뭐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다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개체수를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페트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갖고 만들어갖고 걸어놓지 마시고요. 뭐 그것도 뭐 하시려면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좀 더 이 토양이 이 경관층을 파괴해서 두더지가 그 경관층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그렇게 해준다면 이 위에 있는 잔뿌리들 건들지 않을 거예요. 건들 이유가 없죠.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여기 만약에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경관층을 파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두둑 만들어 놓은데 이런 데가 부드러우니까 이런 데가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막 다 뿌리 건드려 놓으면은 다 그냥 막 다쳐갖고 막 이게 다 시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 예.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래서 뭐 두더지를 쫓기 위해서 무슨 약을 그거는 뭐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추천하지 않고요. 자, 아유, 호박이 호박 떨어질까봐 이렇게 여기다 올려놨어요. 끊어지면은 올해는 호박집도 좀 짤 예정입니다. 여기 시드름 증상이 있던 곳인데 여기다 한번 재볼게요. 자, 보죠 한번. 올라가는데 한 80% 정도 되네요, 수분이.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고추나무 투어 이제 또 했고요. 가능하면 뭐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오면 좋은데요. 제가 또 이제 배밭에서 좀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는 못 나오겠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 고추밭 상태랑 이런 것들 좀 계속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늘 한번 보세요. 하늘이 그냥 가을 하늘이 엄청 파랗고 이쁩니다. 예. 잘 뚫린 구름 한 점 없네요. 저쪽에는 파스텔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구름이 착착착착착착 돼 있어요. 여기에 감. 저희가 올해는 감이 조금 열렸더라고요. 근데 아직 다 안 익어가지고.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그 시청해 주시고 저희 구독 유지해 주시면서, 이렇게 제가 뭐 고추밭은 그렇게 요즘 많이 올리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구독 꾸준히 유지해 주시고, 제 영상 이렇게 뭐 제가 요번에 이제 배 과수원 맛있는 배 만드는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배 과수원 운영하는 부분
이제 나무 만드는 부분 이제 이런 것들 정보 같이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좀 이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쩌다 아동부였습니다. 방울토마토가 이쁘네. 이거 익을라나? 안 익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익었네? 이거 익었다. 이거 익었네. 이거 익었네요. 확실히 토마토류는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나 봐요. 네. 가지도 그렇고 나중에 따로 심어야 되겠습니다. 가지하고 토마토류 이런 것들은 고추랑 같이 심지 않고. 와, 이건 유기질. 이게 지금 깨 털고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엄청 좋죠. 네, 이런 거. 그럼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공급도 생기고, 그죠? 네. 딱딱해지지가 않잖아요. 네. 유기질 나중에 퇴비도 될 거고, 얘네들이. 저희 배추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다 이제 이렇게 다 눕혀놨고요. 배추도 한번 보십시오. 오, 배추가 이게 초반에 구멍이 많이 났는데 이 안쪽은 또 괜찮습니다. 약간 좀 먹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은 못 드세요. 네, 이런 거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직접 농사 이렇게 짓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뭐 물론 화학 농약도 한 번인가 했고, 그 다음 제 자담식으로도 한 2번, 3번 정도 해줬는데, 그나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안 그랬으면 이거 하나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올해 날이 너무 이상기온이라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달팽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고랑을 좀 이렇게 풀을 좀 키우면 좋은데 풀을 안 키우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다시 배가수원에 가서 또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옮겨놔야 되는데 영도 얼기 전에 창고로 옮겨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들깨 다 털고 나무는 그때 옮겨야겠다.